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원입니다.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제에서는 주어진 행렬에서 행렬식을 구하라라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다르게 A라는 행렬 그리고 B라는 행렬의 크기가 이제 3x3이 넘어가는 행렬이죠. 각각 4x4짜리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루스의 공식을 이용해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린 여인수 전개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의 행렬식부터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인수 전개를 할 때 하나의 팁이 0이 많이 포함된 행이나 열을 구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여인수 전개를 하면은 요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서메이션이 두 개의 항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런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성분이 하나만 살아있는 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디터미넌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원래는 4개의 텀을 더해야 됐죠. 근데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C에 3, 2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행렬식을 구하고 그리고 사실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긴 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A 곱하기 3,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값 자체는 이제 4가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여인수를 한번 다시 정의에 따라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부호 자체는 음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m 이제 3행 2열 기준으로 소행열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다시 좀 깔끔하게 적어줘 보면은 우리는 이제 행렬식을 다시 구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0, 5 그리고 3, 0, 3 그리고 마지막이 8, 6, 0 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루스의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인수의 전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인수의 전개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거는 이제 그냥 정해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4x4짜리 행렬식을 구하는 문제가 잘 보면은 3x3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걸로 바뀐 상태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이 많은 열이 요거 같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4 곱했던 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분 곱하기 이제 다시 여인수를 구할 건데 요 C는 전체 원래 A의 행렬의 여인수를 표현할 때 썼으니까 여긴 그냥 C'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3x3짜리 행렬의 여인수를 표현할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행 2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은 이것도 3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2, 5, 3, 3으로 이루어진 2x2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적어주면은 요거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서 24를 했고요. 그리고 2x2짜리는 AD-BC라고 했죠. 그래서 6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하면은 24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16인가요?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걸 좀 해보면은 여기도 사루스 공식을 통해서 요거 더하기
그리고 요거 하는데 마지막 것만 살아남네요. 요걸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은 5 곱하기 3 곱하기 6. 그래서 3개 더하는 거에선 요것만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빼주는 부분도 보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살아남는 거는 요거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6 요것만 살아남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요걸로 묶어주면은 3 곱하기 18 해가지고 5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54를 곱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54 하면은 마이너스 216. 이거랑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 번 더 검산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A에 대한 행렬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B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0이 많은 걸 택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은 뭐 요걸로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열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열에 있는 성분이 1이니까 뭐 곱셈을 한 번 더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이제 사행 사열을 기준으로 해서 여인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인수를 구할 때 사행 사열이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로 빠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결국에는 요게 되겠죠. 사행 사열을 기준으로 한 소행열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렬을 좀 간단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0, 3, 4, 4. 요 3바의 3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주는 문제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잡아보고서 2 곱하기 그리고 1행 1열이기 때문에 여인수를 구할 때 부호는 양수로 빠지고요.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마이너를 구해본다면은 요거는 결국에는 또 2 곱하기 요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행 1열이니까 여인수 전개를 여인수로 만든다 하더라도 부호는 양수가 되고 나머지 행렬은 요거 하나가 되죠. 즉 지금 4바이 4짜리 행렬을 3바이 3짜리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됐고요. 3바이 3짜리를 2바이 2짜리로 이제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인수 전개를 통해 가지고 1바이 1짜리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4처럼 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적어주려고 하는 게 여기 1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1을 곱해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뭐 여기 다 이렇게 살아남았겠죠. 1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면은 대각행렬의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특수한 행렬들을 배웠었죠. 정방행렬 중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값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뭐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 혹은 lower triangular matri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하부 삼각행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하부든 상부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삼각행렬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떤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에는 주 대각선상에 있는 원소들이 곱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렬의 행연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어떤 주어진 행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하거나 어떤 행에서 다른 행을 빼거나 뭐 이런 연산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난 강의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은 삼각 행렬과 비슷한 형태로 만든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삼각 행렬 형태로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쉽게 행렬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 예제 10-17번에 3x3짜리 행렬을 가지고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도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은 이렇게 4x4짜리에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행렬식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행렬식의 일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요 디터미넌트 펑션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스칼라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걸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보면은 n/n 행렬 A에서 임의의 두 행 혹은 두 열입니다. 이게 같으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행렬 한번 만들어 보세요. ABC, ABC, 뭐 D, E, F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좀 일반화된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많은 수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표현을 이용하지 않고 특수한 숫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행렬식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뭐 ABCD가 아니고 ABAB처럼 1행과 2행이 같은 2x2짜리 행렬을 가지고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본다고 해보면은 이것도 AB-AB니까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요건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n/n 행렬 A의 한 행 또는 열에 있는 모든 원소가 0이면 즉 여기서는 000 ABC DEF 이런 식의 행렬을 가지고서 한번 디터미넌트를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0 AB 이런 식으로 2x2짜리의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0-0이기 때문에 이것 0이 되죠. 자, 일단 2x2짜리에 대해서는 맞는 것을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 3x3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두 행 혹은 두 열을 바꾸어서 만든 행렬을 새롭게 정의를 해봅시다. A가 주어져 있고 두 개를 바꾸어서 행연산을 해가지고 이게 B가 됐다고 하면은 두 개의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부호가 반대인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죠. 어떤 행렬 A가 삼각행렬이면은 디터미넌트 A는 주대각선 메인 다이아고널이죠. 주대각선 성분들의 곱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확인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디터미넌트 오브 A, 어떤 행렬이 디터미넌트와 어떤 행렬이 전치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A, B, C, D가 있으면은 요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구해보면은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형태에서 한번 디터미넌트 이렇게 구해본다고 하면은 AD BC로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x3짜리 일반적인 행렬 뭐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트랜스포즈를 구하고서 사루스의 공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네, 마지막에 있는 일반 성질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 지우고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은 예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행렬이 1, -1, 0,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A 곱하기 B를 구하기 위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1에서 10을 빼면은 뭐 9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0을 하면은 1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한번 요거의 행렬식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17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즉 a의 행렬식 같은 경우는 4에서 6을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두 번째 게 5가 나오면 맞는 게 되겠죠. b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b의 행렬식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서 한번 디터미넌트도 구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자 분모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딱 떨어지게끔 될 거니까 요거만큼은 이렇게 2x2짜리 가지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3x3짜리로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x2짜리로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행렬식을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역행렬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역행렬은 예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문으로는 뭐 인버스 매트릭스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를 배웠고요. 항등원을 배울 때 역원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다가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제 단위 행렬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n by n짜리인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고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b 곱하기 a가 또 단위 행렬일 때 행렬 b는 행렬 a의 역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으로는 이렇게 인버스 표현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1제곱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냥 a의 역행렬이다, a의 인버스다 라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에는 a라는 행렬은 가역적이다 라고도 부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가역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형 방정식의 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언제 중요하냐면은 특히 가역적일 때, 즉 A의 인버스가 존재할 때 어떤 주어진 헤드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역행렬 챕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행렬 AB의 곱이 항등 행렬이 됨을 보임으로써 가역적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어떻게 순서를 취하든 간에 그냥 항등 행렬로 된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B는 A의 역함수이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하라는 대로 곱해가지고 항등 행렬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9개의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행 일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랑 이걸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가운데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4 그리고 마이너스 24 그리고 더하기 2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0이 될 거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 그리고 마이너스 40 더하기 30이니까 0이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열을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 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51 마이너스 40이니까 1만 남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그리고 굉장히 큰 값이고 85죠. 그리고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도 0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긴 해보진 않을 건데 여기도 0, 0,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곱했을 때도 이것도 다시 이렇게 해보면 0이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항등 행렬 혹은 단위 행렬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b 곱하기 a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b 곱하기 a를 해보면은 이것도 좀 a를 여기다 다시 적어주는 게 계산을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 5, 6 이런 식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그리고 15죠. 자, 여기는 1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4, 그리고 50 하면 여기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행 1열 같은 경우는 10 더하기 20 마이너스 30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 0,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2열에 대해서 또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0 그리고 더하기 15 마이너스 15니까 0이 되죠. 요거랑 요거를 지금 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는 계속 0이 나오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17 곱하기 3 하면은 51이고 마이너스 50을 해주면은 여기는 1만 남고요. 마지막도 마이너스 30에서 30을 더해주면은 0이 되죠. 여기는 여기만 1이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00이 나올 거긴 한데 마지막 열과 마지막 행에서 이 원소가 1인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 하면은 5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4 하면은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남은 거 6 곱하기 6 하면 36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또 1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1, 0, 0 해가지고 결국에 b 곱하기 a를 하더라도 이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도 항등 행렬이고 b 곱하기 a도 항등 행렬임을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b는 a의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로 a는 b의 인버스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교재에도 소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고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인수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여인수 전개를 통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더 잘 활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 n/n짜리 행렬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즉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오른편에 항등 행렬을 추가한 첨가 행렬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거고요. 첨가 행렬 혹은 확장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A라는 행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똑같은 크기를 갖는 항등 행렬을 이렇게 붙여줘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1, 5, 2, 3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은 여기서의 첨가 행렬은 1, 0, 0, 1까지 붙여가지고 즉 2x2짜리 행렬이 2x4짜리가 됩니다. 열의 개수가 2배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n/n짜리였으면은 이때 첨가 행렬을 이제 만들면은 n/2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첨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부분, 즉 여기죠.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항등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계속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A가 IN으로 바뀌면서 오른편에 있는 IN은 A의 인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당연히 A라는 행렬이 가역적일 때겠죠. 그래야지 뭐 역행렬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디터미넌트 A는 AD-BC이고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 곱하기 A와 D는 자리를 바꾸고 B와 C는 보호를 바꾸면 된다 라고 행렬식을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한번 요것을 유도해 보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첨가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A, B, C, D가 되겠고 여기에 100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2x4짜리 행렬이 되겠고요. 요 왼편에 있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계속 기본 행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C라는 원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C를 곱해가지고 한번 R2에 더한 것을 다시 R2에다 넣어주는 행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산을 하고 나면은 첨가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뀌겠죠. 첫 번째 행은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는 0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없앴으니까. 그리고 D에서 결국에는 A분의 BC를 빼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A분의 C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주려고 하는 기본행 연산이 바로 요 피벗이 되는 부분들을 1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R1에다가는 그냥 A분의 1을 곱해가지고 다시 R1에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R2에다가는 D-A분의 BC 분의 1을 곱해가지고 다시 R2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기본 행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1이 되고요. 그리고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0이 되고 1이 되고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마 AD-BC가 될 거고 여기가 AD-BC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뭔가 형태 자체가 조금씩 요거랑 닮아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없애줄 건데요.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거는 R2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한 다음에 다시 R1에 더해줄 거예요. 그걸 다시 R1에 넣어주는 행 연산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001로 바뀌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있는 부분이 단행열이 나왔으니까 결국에 요 몇 번의 기본 행 연산을 거쳐가지고 나온 오른편에 있는 행렬 자체가 A의 인버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AD-BC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빼주고요. 스칼라 곱 형태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만 이렇게 적어줘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2x2짜리 행렬의 역행렬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즉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또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